퇴근길에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나이 들고 있는 걸까? 13년간 회사를 다녔고 지금은 청소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젊었을 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숙된 어른이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 현장에서 만난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육체는 6, 70이 되었지만 마음은 5살에 멈춰버린 정서적 미성숙자들이 많았어요. 조금만 자기 뜻에 어긋나면 화를 내고 상대 사정은 들으려 하지 않고 늘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들. 오늘은 왜 그런 사람들은 평생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어요. 막말이 심리학.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어요. 주차장에 곡물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로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어요. 병원이고 나발이고 당장 안 오면 해고다. 왜 그 팀장은 그렇게까지 잔인해야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팀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굴복시켜야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막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늘 소리 지르고 사람을 겁주고 잘라버린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을 내면의 결핍이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눌러야만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를 무섭게 만들어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특히 청소일처럼 우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죠. 왜냐하면 만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처럼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그들은 다름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덕으로만 봅니다. 조용한데도 주변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죠. 정서적 미성숙의 굴레, 그들이 끝내 변하지 않는 이유.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이 2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동료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많이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불편함만 보여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힘든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회로 자체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고 공감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 감정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지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엔 좋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끝까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늦게 배웠어요. 그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어요. 저 사람이 무례함과 내 가치는 다르다. 이 경계를 만드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존중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버스에 올랐어요.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 사람들은 말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저 역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 생각하며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몇 정거장 지나 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어요. 허리는 조금 굽혀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모자가 있는지를 훑어보던 할머니 눈이 빛났어요. 젊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 젊은이는 30대 정도 나이였고 피곤한 얼굴로 작업복 같은 옷차림을 한 것을 보아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 남성 앞으로 다가가더니 지팽이를 바닥에 탕탕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양보도 하네. 얼른 일어나. 좀 앉게.
순간 뽀소한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 남성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곁에 있던 한 노인이 말 한마디를 보태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던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눈치가 없어. 세상이 잘못 돌아가. 우리 때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저는 그 젊은 사람이 왜 바로 일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밤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일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남의 사정은 쉽게 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를 자기 중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면 세상이 나를 배려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피로와 아픔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할머니도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 서운함,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지도요.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내 감정을 더 크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가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부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절대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를 기억해요. 젊은 사람을 함부로 몰아세우고 요즘 것들은 이라는 말로 세대를 비난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미안한데 내가 다리가 좀 아파서 그런데 괜찮으면 자리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그 젊은 사람은 훨씬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간 늙어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떤 어른으로 늙어가느냐입니다. 억울함만 남은 어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품격이 남은 어른이 될 것인가. 저는 청소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이를 앞세운 권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보수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는 낮아지고 이해는 깊어가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아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이름 모를 누구를 배려할 겁니다. 수원역 지하철에서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수원역 지하철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일을 겪었어요. 퇴근길이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때 제 앞에 앉아 계시던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한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겁니다. 괜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떨결에 앉게 되었는데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요즘은 다들 바쁘고 자기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나이 든 사람들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지하철 안에서는 세대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배려를 다른 사람이 조용히 이어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 뭉클했던 건 지하철에서 내릴 때였어요. 우연히 그 젊은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다음 칸에 소속하고 있더군요. 저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가면서도 제게 자리를 양보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어요. 아,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거친 말 한마디에는 오래 상처로 남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작은 친절 하나는 하루를 때로는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무례한 사람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는 것처럼 따뜻한 사람 하나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으로 남을까? 아니면 잠깐 스쳐갔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으로 남을까? 살다 보면 세상이 참 각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싸우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뿐이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작은 장면 하나가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네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누구를 배려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대가 없이 말이에요. 어쩌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작은 친절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친 하루 끝에 들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던 순간 말입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건강 챙기며 일하세요. 여름날에 수고한다며 아이스 커피를 슬그머니 제 손에 쥐어주면서 건네는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졌던 기억.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 지친 사람에게 미소 한번 건네주는 사람, 무거운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게 해주는 사람. 세상은 요수처럼 그렇게 차갑기만 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사람이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소를 하다가 아주 가끔은 무례한 시선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무례함조차 저 사람 마음에도 지금 어떤 웅어리가 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무례함은 결국 그 사람이 수준일 뿐 내 삶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 오늘 여러분한테 함부로 대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춰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만난 그분처럼 조용히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무례한 사람한테 상처받느라 그 따뜻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성숙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화는 육체의 변화일 수 있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냥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나누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마음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을 지나온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하고 설레는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청소 현장이겠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이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놀이터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 그리고 세월이 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여러분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힘들 때면 언제든지 들려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숨을 거둘 수 있는 가족 같은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우리 가족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시 힘차게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비타민이 된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의 삶을 응원해 봐요. 항상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